많은 사람들에게 공포의 웹사이트로 알려진 디벳. 오늘은 여러분과 이 디벳과 관련된 괴담 중 해킹과 관련된 에피소드 두 가지를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이 디벳 사이트에 들어가시는 부분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걸 관정하지는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접속하지 않는 걸 부탁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수요일 여러분과 기괴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오컬트 스토리의 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첫 번째 에피소드로 함께 이야기하게 될 내용은 바로 디벳 해킹 이야기입니다. 그 글을 1인칭 시점으로 그대로 읽어드리면서 내용을 함께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 내용은 여러분이 아는 레딧이라는 공간에서 실제 회자됐던 내용이었고, 이 부분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지금도 유명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내가 실수로 검색을 했던 디벳, 그건 딱 한 번이었다. 나는 당시 디벳에 있는 글들을 보고 읽고 있었으며,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들도 함께 생각을 하고 있었다. 내가 당시에 들어갔던 브라우저는 땡땡이라고 불렀던 브라우저였는데, 당시 이것 자체가 디벳을 검색할 수 있는 하나의 도움체, 즉 그런 브라우저였다. 근데 이 안에 들어가면서 내가 조금 이상하게 느꼈던 거는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요구하는 듯한 게시물들이 많았다. 뭘 사야 되거나 뭘 봐야 하거나 해서 거기 안에서 비트코인 같은 걸로 환전해서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들도 많이 있었다. 내가 처음 들어왔던 디벳은 당연히 흥미로운 공간이었다. 사람들이 몇몇 개를 알아낸 것들도 신기했고, 그리고 나는 그곳에 있는 내용들을 다운로드를 받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나의 그 호기심은 하지 말아야 될 행동, 바로 레딧이라는 사이트에 업데이트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사람들의 레딧에다가 디벳에 있는 내용들을 올려주면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고, 조금 더 다른 내용은 없나? 이런 관심을 가져주다 보니 나는 조금씩 더 흥미로움을 느끼기 시작을 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위키백과 보다 히든 위키라고 불려져 있는 그 내부에 있는 내용들, 그 내용들을 바로 하나씩 전달하며 다크웹으로 갈 수 있는 유용한 링크들도 함께 엮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었다. 근데 내가 이렇게 디벳 내용들을 확인하고 있다가 충격을 받기 시작했던 건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그 내부에는 소아성애자와 관련되어 있는 링크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을 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그런 걸 피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무시하면서 다른 글들만 계속 레딧에다 올리고 있었는데, 나는 우연히 어떤 이상한 링크를 하나 보게 되었다. 근데 링크는 다른 페이지로 이어지는 걸 링크라고 하는데, 페이지 자체 이름을 블랙 페이지, 이름이 딱 블랙 페이지였고, 검은 바탕에 다수의 빨간색과 노란색의 링크들이 함께 엮여 있었다. 사이트 주소처럼 보였지만 분명 눌렀을 때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고, 그게 무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찌되었든 한 가지 호기심이 들었던 건 사실이었다. 그런데 첫 번째 클릭했던 링크에는 암살과 관련되어 있는 사이트, 그리고 또 다른 사이트를 클릭했을 땐 그곳엔 죽은 동물들, 그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사이트들. 내가 이때 깨달았던 건 얼마나 디벳이 질서도 없고 엉망진창의 상태인 건지를 깨닫는 상황이었다. 나는 그 당시에 있는 옐로우 링크를 또 하나 클릭을 했는데, 그 이후 다른 페이지로 이어졌다. 그리고 거기에 또 엄청나게 많은 링크들이 가득 차 있었고, 거기서 내 시야에서 딱 눈에 띄었던 건 바로 The Secret Society Chat, 뭔가 비밀사회 채팅이라고 적혀있는 하나의 링크였다. 뭔가 호기심이 갔고, 특별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채팅 사이트 같은 곳인가?
사람들이 많이 접속해 있나? 라는 생각에 나는 클릭을 했다. 그리고 그 링크를 들어가는데 이상할 정도로 다른 페이지보다 로딩이 훨씬 길었다. 다른 페이지들이 걸리는 로딩 시간이 예를 들어서 10초 정도라면 이 페이지는 느낌상으로도 한 3, 4분 이상. 뭔가 멈췄나 싶어도 조금씩 게이지는 올라가고 있었던 상황. 그리고 그 페이지는 완전히 올 블랙이었다. 몇 분 정도 그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마침내 검은색 페이지가 확정적으로 나오며 가운데 채팅 상자가 팝업 창으로 올라왔다. 그리고 채팅 박스 옆에는 검은색 비디오 스크린이 하나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 아, 내가 여기가 채팅할 수 있는 곳이고 여기가 지금 그 화면이 보이는 곳이구나. 나는 그 순간 뭔가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을 했고 빨리 백스페이스 버튼을 눌러서 나갔어야 됐는데 바로 그 순간 단순한 그 호기심 하나 때문에 나는 채팅창에 글을 하나 썼다. Hey. 내가 Hey라고 채팅에 치는 순간 그 화면에 있는 뭔가 이상한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있고 검은색 방 안에 앉아있는 그 사람이 갑자기 카메라 화면에 등장하기 시작을 한다. 내가 순간 느낀 건 너무 놀랬고 심장이 멈추는 줄만 알았다. 내가 그 순간 놀랐던 이유는 화면에 나왔던 사람, 마스크를 쓴 사람이 마스크 하단부를 살짝 뜯으면서 보였던 입모양에 씩 웃는 모습, 그리고 입모양으로 한 가지 모습이 보였는데 뭔가 입이 모여지는 모양. 근데 자세히 봤을 때 그 입모양에서 말하고 싶은 말은 you, 너. 그게 너라는 단어라는 걸 알아차릴 때쯤에 채팅에 you라고 올라온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화면에 있었던 그 내용, 검은색 마스크가 있었던 그 남자의 스크린에 내 얼굴이 등장한다. 너무 찰나의 순간이었고 내가 잘못 봤나 싶은 되게 무서운 상황. 아, 이 웹사이트가 내 웹캠을 해킹했구나. 바로 그런 생각 직감적으로 들었고 나는 곧바로 내 엄지손가락으로 스크린을 가린 뒤에 그 이유한 행동은 페이지를 닫기 위해 계속적으로 시도를 했다. 그런데 페이지를 없애려고 시도를 했는데 첫 번째, 일명 태스크바라고 부르는 우리나라 표현 작업 표시줄. 작업 표시줄 바가 점점 축소가 되더니 클릭할 수 없을 만큼의 사이즈, 그 이후 사라져버리는 것.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X창. 그 X창 표시 버튼도 서서히 하며 사라져버린 것. 즉, 내 시야에서 이 프로그램을 끌 수 있는 버튼이 다 사라진 상황이 돼버린 느낌이었다. 그 이후 나는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Ctrl, Alt, Delete 키를 함께 눌러 강제 종료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런 반응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무언가 엄청 낮은데 이상하게 변형된 목소리, 기계음 같으면서도 이상하게 울리는 목소리 같은 걸로 내 스피커에 말이 흘러나오기 시작을 했다. 그 사람이 했던 이야기. 나는 아직 보고 있다. 제임스. 분명히 여러 가지의 말을 다 들을 수는 없었지만 여러 말 중에 내가 정확하게 들은 말은 나는 아직 보고 있다. 제임스. 제임스가 내 이름이었다. 내 심장은 덜컹거렸고 그가 말했던 내 이름 때문에 나는 순간적으로 빨리 꺼야겠다라는 느낌으로 파워 버튼을 잡은 뒤 바로 전원을 뽑았다. 나는 한동안 컴퓨터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고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내가 이걸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문제가 됐던 건 내가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었다는 것. 바로 익명성 때문에. 해서 나는 이걸 해봤자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했고 분명 디웹에 있는 되게 저급한 해커가 이런 짓을 벌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렇게 내 삶 속에서 토르 브라우저, 그 내용, 디웹에 대한 내용을 지우고 살고 있었다.
그런데 2주가 지나서 내 어머니가 내 방으로 편지 한 통을 던져주셨다. 이거 너 메일함에 온 거야. 네 이름이던데? 야, 근데 거기 반송 주소가 없어. 그러니까 보낸 사람 이름이 없고 받는 사람의 네 이름만 적혀 있던데? 즉 누군가가 그 집에 직접 와서 우편함에 넣어놓고 갔다라는 이야기죠. 내가 조심스럽게 그걸 뜯어서 열었는데 접혀지지 않은 그냥 하나의 통짜의 큰 페이퍼 한 장. 그 카드를 조심스럽게 열었을 때 거기에는 아주 큰 글씨, 영어로 딱 3글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Don't come back. 다시 돌아오지 마. 나는 정말 토할 것 같았고 바로 종이를 굽어서 버렸다. 경찰은 부르지 않았다. 이유는 무의미했고 그리고 어머니가 걱정만 하실 거니까. 그 이후 나는 공황 상태가 왔지만 아직까지도 왜 그런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분명 그들은 내 주소를 알고 있었다. 이 글을 보는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내가 겪은 건 실제고 그리고 이전부터 내가 레딧에서 활동한 글들을 보면 알겠지만 나는 지금 농담을 하는 게 아니다. 따라서 절대로 디웹에 함부로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바로 에피소드 1 첫 번째 디웹 해킹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저희는 신빙성이 있는 내용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레딧에 있는 내용 자체가 허구성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소설처럼 기재가 되기 때문에 이게 진위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제임스가 활동을 안 한다. 어느 순간부터 레딧 사이트에서 사라져버린 제임스입니다. 그리고 그 제임스는 그 이후 단 한 번도 레딧 사이트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 사이에선 이런 얘기합니다. 부모님에게도 얘기하지 않았고 경찰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상대방은 주소를 알고 있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었을까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안내해드릴 이제 두 번째 에피소드, 똑같이 디웹에서 나왔던 해킹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조금 잔혹한 내용 플러스 좀 디테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함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이 프로그램을 실제로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 프로그램을 쓰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 특히 인터넷을 한 역사 이래 가장 최악의 경험은 바로 이상하게 걸려든 사이트 디웹이었다. 그 이유는 뭐였냐면 우연하게 주변에 지인이 얘기해 주었던 특별하게 좀 신기한 이런 사이트도 있어 라고 보여줬던 곳, 바로 인간 생체 실험 사이트.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를 몰랐는데 특별한 브라우저 같은 걸 설치한 기억도 사실은 없었다. 그런데 당시에 아카이브라는 하나의 저장되어 있는 곳, 뭔가 지워줘도 글이 남는 보관 장소, 이 링크 보관소 아카이브에서 저장되어 있는 걸 누군가가 보내줬는데 그 아카이브에 있는 그 내용이 바로 디웹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공간이었다.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었던 것이죠. 나는 처음에 인간 실험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호기심적으로만 보다가 별거 아니겠지. 그런데 이미 들어와 버린 곳은 디웹 해서 그 무슨 정신에 팔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근처에 있었던 내용들을 하나씩 읽고 있었다. 그리고 내 눈에 띄었던 거는 무언가 빨간 피의 색깔을 나타내는 폰트 글씨체. 거기가 무언가 실제 인간 실험을 하고 있다라는 걸 증명하고자 하는 그런 사이트였는데 이런 표현을 하고 있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나지 않았다 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곳. 사람들에게 선택받으며 태어나고 그 누군가는 실험을 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다 해서 그 사람들은 가족도 친구도 없고 밖에서 언제든지 자신들이 불러줄 날만을 기다리며 있는 것이다.
불쌍한 영혼들이며 누구도 지켜주지 않고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사람들, 고아거나 혹은 노숙자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제로 생체 실험을 하고 있다라는 사이트. 근데 그 생체 실험의 범주는 첫 번째, 기아, 즉 밥을 주지 않는 것, 그리고 물을 주지 않는 것, 그리고 극도의 고통을 주는 것, 더불어 고통, 고문에 대한 반응, 감염, 질병 반응, 이런 부분을 체크하는 곳. 엑스레이 고통과 열고통까지도 모두 체크를 하면서 생체 실험을 하는 곳. 무언가 사람의 장기로 옮긴다 이런 쪽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생체 실험이었던 곳이었습니다. 나는 정말 끔찍하게 이렇게 충격적인 비디오를 봐버리게 된다. 내가 특히 봤던 것 중에 하나는 남성 3명이 등장하고 해머를 하나 든 뒤 서로 구타하는 장면. 해머를 잡은 사람이 상대방을 폭행하고 한 사람은 굴복하고 빌기 시작하는 것. 즉 3명의 가장 밑바닥까지 갔을 때 보여지는 인간의 모습. 망치를 든 사람, 그 사람을 막기 위해 망치가 없는 2사람이 협동해서 막았다가 다른 사람이 망치를 들었을 땐 막았던 사람과 그리고 막으려 했던 사람이 다시 편을 맞고, 이런 식의 모습을 보여주며 인간 실험을 했다는 곳이죠. 내 생각에도 내가 이거를 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실수였었다. 처음부터 클릭을 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생각이었다. 처음 정직하게 내가 표현하고 싶었던 건 되게 토를 하고 싶은 충동이 들었는데, 내가 지금 본 모든 것들을 여러분, 너희들에게 묘사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내가 꼭 말하고 싶은 건 정말 무고한 피해자들, 바로 당신과 나 같은 사람들이 그 안에 납치되어 있는 것이다. 누구도 저항할 수 없고, 그리고 판단적으로도 어떻게 더 해줄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다. 나는 스크롤을 내리기 시작을 했고 이제 전체 페이지의 마지막 곳으로 내려가기 시작을 했다. 근데 마지막 윗구역이 유아파트,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보면 고문하는 공간이었던 거죠. 그걸 보면서도 여기도 안 되겠다. 다시 스크롤을 밑으로 내렸는데 가장 마지막에 내려간 스크롤에서 작은 박스가 하나 떠올랐다. 나는 그게 뭔지를 알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작은 박스 스크린 옆에 텍스트가 하나 팝업 되었다. 거기에 적혀있는 말은 Enjoy the site. 이 사이트를 즐겨라. 자, 어떤 누군가가 가장 마지막까지 내렸다라는 걸 마치 미리 준비했다는 듯이 그냥 이 사이트를 즐겨라 라는 텍스트 창이었다. 근데 그 텍스트 창이 특이했던 건 옆에 내가 또 답을 할 수 있었던 채팅창이었던 거죠. 챗박스가 나타난다는 걸 알았다. 나는 그곳에 타이핑을 쳤다. 누구야? 그 낯선 사람은 바로 즉각적으로 답변을 했다. 내가 했던 그 질문에 대해서. 근데 이 질문의 답변에 너 누구야? 라는 답변을 한 게 아니라 이런 질문. 너가 가장 좋아하는 사이트의 부분은 무엇이니? 나는 이 질문에 대해 다시 한번 똑같이 너 누구야? 라고 질문했는데 다시 한번 이런 글이 옵니다. 너 조금 전에 사람 폭행하는 거 봤지? 너가 좋아하는 게 혹시 그쪽인가? 유아 쪽은 그냥 지나가는 것 같던데 크크크. 다시 한번 나는 너 누구야? 라는 질문을 던졌고 그 사람은 그럼 내가 그 사이트로 안내해 줄게. 그 순간 창이 바뀌었고 내 시야에 있던 공간은 여러가지 CCTV들이 보이며 그 안에서 사람들이 고문받고 죽어가는 모습들이 보이는 공간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옆에 채팅창이 다시 뜨면서 나왔던 단어, 좋니? 나는 그걸 보자마자 바로 다시 물어봤다. 도대체 누군데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이 창을 끌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줘. 라는 이야기에 상대가 드디어 처음으로 내가 물어본 거에 답을 해주었다. 나는 이 사이트의 운영자다. 내가 오너야. 나는 그 말을 듣고 이건 정말 나쁘고 비인간적인 것이다. 너는 진짜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내가 그 다음에 했던 말, 내가 인생을 살며 가장 후회했던 말 중에 하나, 이 타이핑을 치지 말았어야 했는데 결국에 친 말.
나는 지금 이 사이트를 바로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근데 그 채팅이 올라가자마자 계속 답변을 하던 상대방은 가만히 있다가 한 몇 초 정도의 시간이 지나 HMM 이라는 채팅을 치더니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 나 너의 이름이 보이는데? 너 이름 미셸이지. 아, 너 그리고 매사추세츠에 사는구나. 분명 그가 말한 건 맞았다. 하지만 그 브라우저에 있는 내용을 내가 만약에 인정해버리는 순간 좀 더 문제가 생길 것 같은 느낌에 나는 타이핑으로 No, 아닌데? 라고 쳤다. 너 틀렸어. 그런데 10초 정도가 지난 뒤에 그가 무언가 타이핑을 쳤는데 내 심장을 오그라들게 만들었다. 틀렸다고? 그래? 그럼 내가 정확하게 얘기해 줄게. 너의 이름은 미셸, 나이는 몇 살, 그리고 너희의 집 주소는 매사추세츠 어디 길 어디에 어느 쪽 어디. 바로 정말 정확한 우리 집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나의 인적사항, 더불어 내가 생활하고 있고 내가 움직이고 있는, 내가 컴퓨터로 찾았던 모든 것들까지 전부 하나씩 타이핑을 치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바로 브라우저를 닫았고 컴퓨터를 꺼버렸다. 그 이유 너무 무서워서 바로 경찰에 전화를 했다. 부모님께 말할 겨를도 없이 바로 경찰은 우리 집에 도착을 했고 나는 그 상황을 모두 설명을 했다. 경찰은 컴퓨터 좀 켜주세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컴퓨터를 켰고 그 이후 경찰은 그 사이트 다시 한번 들어가 주시겠어요? 그런데 그 웹사이트가 기억이 나질 않았다. 해서 브라우저의 히스토리 창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려고 했는데 문제는 디웹에 들어가는 브라우저는 기본적으로 히스토리 저장이 안 되는 점, 즉 히스토리 기록이 없는 상황이었다. 경찰이 나에게 말을 했던 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당신이 직접 찾아내야 되는 문제입니다. 가능한 빠르게 찾아내십시오. 내가 이 모든 상황이 노출되어 있다는 부분에 너무 겁을 먹었고 부모님께 이 이야기를 했는데 부모님은 정말 고맙게도 그래도 괜찮아, 우리 어차피 이사하려고 했던 거니까, 바로 이 시기가 우리 집이 이사하려고 했던 시기였다 해서 정말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는 며칠 뒤에 이사를 했다. 옆 동네에 이사를 해서 나는 아무렇지 않게 평상시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는데 얼마 뒤 알려지게 된 이상한 사실, 바로 우리가 살던 그 전집에서 살고 있던 한 사람이 시신으로 발견된 것. 근데 이 범인을 찾을 수 없는 미제 사건이 되어버린 것. 내가 그때 들었던 생각은 설마 그 사람이 범인일까 라는 생각이었고 그 이후 경찰은 혹시 그때 얘기했던 거 다시 얘기해 줄 수 있나 라는 얘기를 했지만 어떠한 흔적도 남지 않았다. 내가 실제로 겪었던 당시에 정말 잊고 싶었던 기억 중 하나인 바로 디웹 경험이었다. 물론 이 내용에 대한 부분도 저희도 진위 여부는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기사가 있거나 아니면 그 현장에 대한 게 남아있거나 한 건 없죠. 하지만 분명한 건 저희가 그동안 얘기했던 모든 괴담의 결론은 똑같습니다. 절대 들어오지 말 것, 그리고 실수로라도 호기심으로라도 어떤 거든 클릭하지 말 것. 디웹이라는 사이트는 분명 우리가 현실적으로 마주 볼 때는 인터넷 방화벽과 그리고 규제가 없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되게 자유롭고 더불어 뭔가 더 그 범주를 넘어서는 공간이기 때문에 함부로 접속해서 호기심에 이끌려 하다간 실수로서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경각심 정도는 알려주는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은 듭니다. 저는 오컬트 스토리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